자, 식사들 하고 오셨나요? 제 2부는 기술 발표이고요. 오전의 행사가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행사였다면, 2부 행사는 그 개발사들이 참여한 실질적에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 실질적으로 이제 PPT 발표가 아니고요. 시연도 보여드릴 거고, 왜 그러냐면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사용을 할 때, 현장 관리자들이 사용할 때 불편한 기술이면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저희 일기 회원사들이 완벽한 기술을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기술을 공유해드리면서 발표는 짧게 하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들을 거예요. 질의 받고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개발사 대표님이랑 아니면 개발사 실무자들이 또 발표를 할 거고, 제가 얘기하건대 아마 저희 그 기술 발표를 보고 가시면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스마트 안전 발표들을 많이 하실 텐데 거기 재미없어서 못 가실 거예요. 앞에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에 미니 전시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동되는 장비들을 직접 보시니까 10월 달에 건설안전 박람회 가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런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는 지금 개발사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말 그대로 스타트업, 중견기업부터. 대기업은 안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은 판이 깔리면 그때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들어오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데요. 통신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통신사들이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KT, U+, SKT. 제가 8년 동안 협업 다 해봤고요. 통신사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친구들은 우리가 스마트 장비 많이 깔으면 거기에 이제 통신을 깔아서 월세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계 통신사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제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을 하면서 제가 오후 시간도 말씀드리지만 가감없이 얘기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지금 기말고사를 앞둔 마지막 수험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꽈락하지 않고 통과를 못하면 건설 산업은 몇 년 안에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과거에 많이 잊혀진 산업처럼. 근데 건설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시는지 아시죠? 국민의 최대 관심사잖아요. 부동산 폭등.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외국만 나와도 11 엔지니어, 아키텍처 다 인정받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노가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하는 거는 저희는 건설 기술인 건설 엔지니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동자라는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노동자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복잡한데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각각 의뢰 관계로서 표현된 부분이 커요. 그래서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근로는 어떤 목적을 두고 계약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육체적 계약을 해서 육체 노동을 제공하고 정확하게 보수를 받는 관계예요. 계약관계. 여러분들도 지식근로자예요. 지식을 제공하고 근로를 받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스마트 건설 안전에서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노가다는 말 많이 쓰는데 그건 정말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온 일용직이라는 표현도 하지 마십시오. 일일 근로자입니다. 일일 근로자 중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청소하고 자재 정리하는 그런 분들 하루 일당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일 근로자라는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관리를 위한 기술이 아니고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분들이 아까 웨어러블 장비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웨어러블 장비 만들려면 이거 삼성처럼 몇 조씩 투자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왜? 쓰고 만지고. 저 이거 왜 차고 있냐면 저희가 웨어러블 앱을 만들려고 이게 갤럭시 워치 2예요. 타이젠 OS 들어있는 거. 얘가 이제 풀려가지고 여기다 앱을 깔 수 있는데 저 여기 시간만 보고 있어요. 이걸 차고 어떻게 한마디를 하고 저희가 장비를 들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에어병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요. 그 추락방지 에어병인데 처음에 95만 원이었다가 인기가 폭발하니까 120만 원까지 가는데 그 기술은 원래는 승마 할 때 낙상을 방지하려고 인플레이션을 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작았죠. 왜? 말에서 떨어지는 높이는 1.2m에서 1.6m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뭐 10m에서 떨어져도 보호할 수 있게 만들려니까 2km가 되니까. 근데 그거를 잘 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장비는 목적에 따라 프로젝트가 다양하고 공정이 다양하니까 거기 맞춤형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시니까 CEO께서나 CSO들이 야 스마트 에어박 한번 달아봐.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현장 가서 110만 원짜리 고소 작업자한테 다 달 수 있어요? 2kg짜리 외부 작업이 됩니까? 그게 들어가는 부분은 해상교량, 고소 장대교량 그런 위험 지역에서 해상교량 왜 필요하냐면요. 10m에서 떨어지면 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걔가 이제 무게가 있어서 인플레이션 되면서 등으로 떨어지게 설계된 겁니다. 자연낙하했을 때. 그래서 물에서 하중을 받고 얘가 경감식. 거기는 필요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작업할 때 그거 하고 살 수 있나요? 못하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추락 방지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다닐 때 지금 뭐 오피스텔 공사 많이 하잖아요. 철골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지나갈 때 공사하네. 몇 달 있다가 우와 됐네. 이거 얼마짜리야 평당. 그거 보시지 마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선수잖아요. 자 철골 올라가는데 자 1단 메고 2단 올라가는데 왜 추락 방지장 안 했지? 안전적으로 안 맸지?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한다? 안 됐으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이동현 CCTV에 대해서 말씀 많으세요. 이동현 CCTV 왜 만들었냐면요. 4년 전에 2019년에 잠원동 철거 사고가 있었어요. 철거 사고 나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3명이 사상이 됐죠. 돌아가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집 주변에서 공사할 때 철거 현장 지나가다 안에 들여다보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딱 3명이 옵니다. 포크레인은 아니고요. 저희는 백호라 합니다. 백호. 포크레인은 회사 이름이에요. 백호 한 대. 브레이크 다는 거 백호. 그리고 반장. 그리고 신호수. 근데 반장은 와서 작업 지시하고 가고 아까 했던 일일 근로자들, 보통 인부들 2명 불러놓고 철거, 빌라 3층은 철거를 하죠. 그럼 백호가 브레이크를 때리는데 찍기를 하고 신호수가 그 주변의 차량에 대해서 안전을 하려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 돼요. 근데 잠시 후 신호수는 뭘 하고 있냐? 호스를 잡고 있어요. 비사먼지 물을 확 뿌리고 있고. 백호 기사는 야 빨리 하고 가야지. 2탕 해야지 하루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건설은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물론 위에서 탑다운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 1층, 2층, 2층, 3층, 4층, 20층까지 밑에서 쌓아 올리잖아요. 왜? 중력 때문에. 철거는 반대예요. 제일 높은 데서 떨어가지고 아래로 낙하시키는 거예요. 근데 급한 마음에 신호수 뭘 알아요? 물 뿌리고 있지. 백호 한번 타보시면요. 백호에 왜 장비 충돌 왜 다냐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골프장 현장에서 포장하다 공투에 맞아본 적도 있어요. 스윙하는데 안 보여요. 지게차도 딱 타는 순간 사각지대가 앞에밖에 없어요. 그 양반이 급하니까 위에서부터 장비를 올려가지고 뿌려 내려야 되는 옆을 찍어버리니까 붕괴되죠. 우리 두꺼비지 우리 세대의 두꺼비 모래장난에서 두꺼비 진가 진가 나무쌓기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하면 게임은 안 되겠지만 밑에서 빼버리니까
근데 그거에 계속적인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고가 나서 현장에 가서 자 조사하러 가면 CSI 그러니까 이거 마이애미 수사대 뭐 국가 수처로 가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매년 똑같이 철거 현장 사고나. 광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4년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지금 관계자분들 와 계시는데 4년 전에 그거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철거 공사는 무조건 녹화해 주세요. 블랙박스 넣어가지고 8시간 녹화하든 충격에서 임팩트 오면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를 시작해달라. 녹화해달라면 왜 녹화를 하냐? 원인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블랙박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제일 노래 부르는 친구들 누군지 아세요? 보험사들. 블랙박스에 CCB를 정확히 알고 보험 지급을 줄일 수 있잖아요. 블랙박스를 다니까 차량이 정면으로 맨날 충돌하는 줄 알았는데 80% 이상 비껴서 맞는다 이거죠. 옆으로. 블랙박스에 찍히니까. 그래서 스마트 오버랩 테스트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건설은 왜 안 해요? 지금 CSO나 CEO들 블랙박스를 녹화한다 그러면 와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활동을 정확히 했어요. 안전규칙 지켰어.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 날 때 CCTV 가리듯이. 그래서 아마도 여기 서울시 관계자 오셨겠지만 서울시에 이제 또 새로 되실 시장님께서는 공사 현장을 녹화하고 녹화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라는 얘기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까 CCTV가 관제하고 관리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원인을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실내에서 회사 가서 태그 차고 알아서 알아요. 뒷골목에 나가서는 뭐 버리고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3살짜리 아이가 뒤에 내다 달려서 부모가 보고 있으면 아빠가 좋아하는 60인치 TV를 잡으려다가도 한번 쳐다보죠. 이상하게 너무 줄인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을 하라니까 어렵죠. 각회사 건설사들, 다들 CEO들, 뭐 최고 경영진들 제가 스마트 한전 8년 동안 개발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비용이 드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줘. 이미 퇴직했지만 그분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정량적으로? 내가 정량적으로 분석하면 내가 구글에서 스카웃 되겠다. 그 속으로 욕을 했는데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툴도 나왔고 여러 가지 방식도 나왔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 분석이 돈이 들고 그 모집단이 켜야지만 신뢰성을 얻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안 했을 뿐이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관심이 집중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고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집중하시고요. 저 발표하신 분들 다 준비하라고 들어오세요. 저 국장님. 오늘 발표 2부 행사가 찐 행사고요. 자, 우리 개발사들 앞에서 PPT 발표가 아닌 발표와 동시에 시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사전 질의서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게 왜 안 되는지, 왜 비싼지, 뭐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나머지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가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희 뭐 일기 회원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개발사분들도 참여하셨지만 스타트업의 장점은 뭐죠? 유연하다. 단점은 뭐죠? 돈이 없어요. 스타트업. 돈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하면 9가지를 한다고 뻥을 쳐요. 그래서 투자자를 받으니까. 근데 막상 가보면 못해. 제가 했죠. 8년 동안 저는 직접 된장꼬치랑 다 찍어본다고. 여기 다시 오신 개발사분들도 제가 직접 가서 회사 상태라든가 개발 규모라든가 능력을 검증을 합니다. 8년 전에 한 20개 업체도 안 됐어요. 지금 45개 업체 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와요.
저 맨날 인터넷 검색, 예전에는 막 부동산 네이버 그거 검색하다가 요즘에 인터넷 스마트 건설 안전만 검색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10개 내외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 보고 있는 데가 있죠. 아까 통신사들,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 대형 그룹의 ICT 회사들. 아, 위치 관제 한번 해볼까? 스마트 안전이 대사라는데 위치 관제를 해서 뭘 할 건데? 작업자가 여기 튈 때고 여기 뛸 게 뭐가 중요한데? 위험한 공간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기술 자랑하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카카오 다음으로 스마트 건설 안전 플랫폼 만들면 대박 나겠는데? 정말 생각이 짧은 거고요. 제가 일례로 모 통신사 터널 현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 데려갔는데 점심 먹고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통신 문제로 현장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 하더라고요. 거의 관계자분도 여기 와 계세요. 점심 먹고 가셨던 회사. 근데 또 다시 찾아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100번을 시도해서도 한 번은 성공하면 이 기술은 가는 겁니다. 왜? 선택지가 없으니까.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여기까지 오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거지. 이게 다른 선택지가 있고 스마트 안전 하기 전에 산업화에 대해서 한다는 거 끝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딱 40분인데 10분 늦게 시작했는데요. 다 참석하셨으니까 저희 뭐 우리 절에 다니는 회사에 선배가 와서 빨리 진행하라고 손짓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기술 발표에 중소규모 맞춤형 스마트 안전의 한림 기술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준비되셨죠? 안녕하십니까. 한림기술 이준성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식사하시고 잠도 오실 텐데 설명 간단하게 하고 시연을 보여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규모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고요. 목차는 회사 소개, 그리고 안전사고 현황, 건설 안전관리 현황, 스마트 안전 기술 소개, 중소현장 스마트 안전 장비, 맞춤형 기술 소개, 맞춤형 개발 방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스마트 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또 뭐 법적, 제도적 나아갈 방향, 그리고 현장의 그 업체들의 그 애로사항도 많이 이슈화되는 걸로 가름하고요. 저희는 기술적인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 분야의 엔지니어들과 IT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같이 의기투합하여 스마트 안전 장비 및 관제 시스템까지 저희가 개발 및 생산까지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현장에 안전의 위험이 있는 곳에 즉각 위험 상황을 즉각 감지하고 전파하는 스마트 안전 장비를 스마트 안전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건설 현장은 특성상 여러 가지 조건이 많고 매번 다르고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기술 개발을 해서 선제적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건설업은 상당히 많은 건설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50인 미만인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에 재해가 거의 60에서 70%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대두되고 있고요, 필요성이.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있는 150억 이상의 건축 토목 현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올해 이렇게 봐도 그렇게 크게 개선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건설 관리, 안전관리보다는 좀 더 나은 뭔가 스마트 안전이나 이런 쪽으로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일국 회장님과 함께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가 발생되었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안전기술에 대한 소개인데요. 좀 전에 그 정의국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 현장에는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있고 애기처럼 돌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한테 어떤 장비를 채워주면 안 그래도 무겁다고 안전모가 무겁다고 잘 쓰지도 않는데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25g 정도 되는 장비도 이런 데 채워놓으면 목을 일레가 다닙니다. 목 아파가지고 지금 디스크 걸렸다, 오늘 못 나온다, 그런 식으로 현장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현장 근로자들한테 안전장치를 많이 붙여가지고 하면 안전에 대한 관리는 잘 될 수 있지만 중소규모 현장이나 이런 데는 작업의 효율이나 그 현장의 재무 관계나 이런 금액적인 면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 여건에 맞게 현장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가지 추락, 질식, 붕괴, 협착에 대한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 안전 장비에 대한 생식 정보를 근로자한테 주고 중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보는 관제 시스템에 취합이 되고 그 관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나중에 안전에 대한 그 자료를 사용하여 개선점으로 도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 장비 IoT 장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이라든지 그런 그 정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한테 주는 거고요. 이동식 CCTV는 눈에 보이는 위험, 즉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쓰러짐이 있다든지 그런 영상 정보에 대해서 바로 분석하고 근로자한테 알림 메시지를 주고 현장의 관리자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밑에 세 가지 저희 제품 라인업이 있는데요. 이쪽은 핸디 타입으로 소규모 현장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제일 오른쪽 이 타입은 중규모 현장에 휠 타입으로 끌고 다니시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신이 안 되는 곳이라면 여기 엣지 타입을 해가지고 즉각적인 현장 분석과 알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를 적용해야 될 이유는 보면요. 저희가 처음에 안전지킴이라고 근로자 개인 안전장치를 개발했는데 혹시 예전에 건설 현장에 있으신 분들 여기 파란색 호루라기 경적 혹시 근로자들 달고 다니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현장에 그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다 이렇게 틀어내는데요. 그게 한 개당 7,000원 정도 하는데 실제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하지만 거의 사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끈을 몇 번 당기다가 엮고 이러면 고장도 잘 나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걸 한 개 달고 있다는 게 상당한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내가 안전에 대한 케어를 받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신감 있게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고 아 저것도 7,000원에 저런 식으로 장비를 해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뭔가 자신감을 주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그런 느낌 주는데 저걸 조금 더 잘 만들어가지고 위험 신호를 받은 정도로 해가지고 몇만 원 정도를 만들면 상당히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여기 보이는 빨간색 요거하고 근로자 개인 장치하고 2개를 처음에 연결시켜가지고 장비에 붙여가지고 장비가 오면 알려주고 위험 지역에 붙여가지고 위험 지역이나 추락 위험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그 연결을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그 가스 안전장치도 또 추가로 연결하고 또 여기 보시면 그 추락 안전장치 이것도 개발해가지고 조금씩 그 현장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추락이라든지 가스 질식, 협착이라든지 그런 데 맞게 저희가 개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현장에는 가장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업자는 상당히 작은 무게인데도 착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관제로 위치 파악이나 스마트폰 앱을 깔라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대기업 그 대형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그 체계화되고 그 페널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중소규모 현장은 건축주가 될 수도 있고 그 사업한 발주하는 데가 그리고 거의 개인도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주고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는 것이 중소규모 스마트 현장에서는 스마트 안전 장비를 물론 회사 공사 규모나 여건에 맞게 근로자 개인 안전 장치를 줄 수도 있지만 작업 지역이란 그 위험 지역에 미리 설치를 해가지고 위험 정보만 근로자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그 확성기 같은 걸로요. 그런 걸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오늘 저희 제안 내용입니다. 작업 지역 설치형은 이 부분을 보시면 그 변이계인데요. 변이 알림 장치인데 저희 현장 시연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시연 리얼리티 있게 해주세요. 예. 그 어디서 들고 와서 저거 진짜 제- 들고 다니는데 현장에서 예. 안전관리자나 현장관리자 혼자서 들고 다니고 설치가 가능한 이게 건가요? 지금 시연을 보이려고 저희가 삼각대 가져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가시서 지금 변이가 생겨가지고 알려주세요. 변이가 생겼는데 예, 예. 근처에 지금 생길 꽂지 않았는데 좀 꽂지. 근로자 개인한테는 그 개인 안전장치가 있다면 진동이나 불빛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만약 이걸 적용하지 않는 현장에는 이게 확성기로 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 대피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 예. 발표 중에 죄송한데 이거 시끄러워서 근로자가 꺼버리면 어떡해요? 그거거든요. 네, 회피 기능이 있나요? 근로자가 회피 그 위에 아니, 지금 작업하는데 위에 나가놨기 자기가 때문에. 보기에는 안전해. 예, 근데 변이가 생겼다는데 나 빨리 이거 작업하고 일당 받고 가야 되는데 예. 꺼버리면 근데 사람 손이 안 닿게 위에 설치합니다. 손이 안 닿는 곳을. 예, 계속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이제 좀 이따가 질문했다가 이제 발표 끝나자마자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별로 좀 페널티를 좀 빡시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대구분 나오십니다. 예. 네. 저 옆에 보시면 그 가스 안전 장치인데요. 이거는 가스 누출 우려 지역에 미리 설치해 놓고 가스의 그 데이터를 계속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주기적으로 받고 설정해 놓은 기준치 이상이나 산소치는 이하나 되면 그 근처의 근로자들한테 알려주고 예. 관제 시스템에는 이런 식으로 날아오고 주변의 근로자한테는 그 개인 안전장치를 알려주고 관리자한테는 문자 메시지로도 날아갑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레인 안전장치인데 이걸 추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발표해 주세요. 예. 대표적인. 그리고 이동 CCTV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3개의 라인업이고 여기에는 영상 관제만 하실 수 있고 지능형 분석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능형을 분석할 수 지금 있습니다. 밖에 전시된 제품이 있어서 그걸로 볼 수도 있는 예, 거죠? 좀 이따가 그 실물은 밖에 나가시면 제 네. 부스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제품인데요. 일단 현장에 서두에 말씀드린 4가지 위험 중에 추락에 대한 잠깐 간략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비가 많아가지고 그 경보 장치는 안 들고 왔는데요. 근로자가 저 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보여주세요. 안전근해의 안전고리 부분에 추락 체결 장치입니다. 이걸 착용하고 근로자가 위험 우려 지역입니다. 여기는 관리자가 먼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단점은 있는데요. 만약에 현장에는 안전 난간이라든지 이런 안전 추락에 대한 예방 조치는 무조건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다는 조건 하에 한 번씩 생길 수 있는 개구부라든지 근로자가 모르는 다른 팀 모르는 그런 추락 위험 지역이 한 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여기 올라가면 무조건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붕 옥상 작업이라든지 철골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리 설치를 해놓고 작업자가
그 위치에 가면 여기 알려줍니다. 삐삐 알려주고 여기서도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이 알려주고 만약에 일정한 시간 안에 근로자가 내 몸에서 떼어가지고 안전거리를 체결하지 않으면 뭐 설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3초 정도 합니다. 체결하지 않았다 그것은 몸에 이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안에 근접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걸 몸에서 떼지 않으면 바로 알려주고 그게 일정 시간 주의를 한 2번 주고 주의 2번 줘도 안 되면 이제 관리자한테까지 날아가고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해가지고 관리자 문자 시스템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이거 보셨듯이 그런 모니터링 같이 전체 다 뜨고요. 질식 그 4대 위험 중에 질식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고 관제 시스템에도 날아갑니다. 네, 가시설 변이에 대한 변이 알림도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크레인인데 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제품을 알아가지고 근로자 위치에 내려오면 그 위치 안에 알려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CCTV는 출입 제한은 뭐 기본적으로 CCTV마다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화재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에 대한 저희가 수출 그 조건도 그 실적도 있고 화재만 보는 게 아니고 불꽃만 보는 게 아니고 화재하고 연기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90% 이상의 인증 수준을 지금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금지도 가능하고 쓰러짐 금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저희 그 서버에서 관리자한테 문자 메시지를 바로 줘가지고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그 조치가 필요 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데이터화 해가지고 페널티나 이런 뭐 근거 자료를 사용하시면 되고 화재라든지 쓰러짐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면 바로 현장 가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짧게 해주시고요. 중소규모 저희 맞춤 현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 위험 상황을 현장 여건에 맞게 추락은 추락, 협착이면 협착, 질식이면 질식, 그 현장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전에 대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맞춤 설계를 가능하고 이런 것이 저희 그 플랫폼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이동식 CCTV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높이든지 뭐 그 배터리를 키우든지 태양광을 쓰든지 그 여러 가지 저희 라인업 제품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품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 성환역 성환역은 이제 잘 협업하시는 거고요. 잘하겠습니다. 지금 한림기술에서 중소현장 맞춤형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밖에 이동형 시스템은 지금 전시가 돼 있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오후 시간 되니까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왜 안 울리죠? 졸리신 것 같은데. 제 질문이 없으면 저희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면 질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희 지원 사업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오알람, 그러니까 미인지 오알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쓰러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심하게 맞추지 못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연구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그 순간에 오류보다는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식으로 해서 일정 알람이 계속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그 인지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능이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쓰러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증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인증 절차나 이런 뭐 그 자체 인증이나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좋은 기술력을 가져왔지만 이게 너무 오작동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딴 데 그 가스 검지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 검지기보다 조금 민감한 그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짐 같은 경우에도 앉아 있는 게 쓰러짐으로 알려줄 수가 있는데 관리자는 그걸 보고 쓰러짐이 아니면 해제를 하면 되는데 쓰러짐이 있어가지고 그걸 오인지하는 것보다는 인지를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 오인지가 낫지 않나
그거는 현장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을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그 한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술, 그리고 또 스하nhập 저희 정윤국 회장님한테도 많이 말씀드릴 건데, 그 항상 어디 가서든 그 업체에서 얘기하시는 게 인지율이 90% 이상, 95% 이상, 뭐 그 이상이다 얘기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실제로 건설사에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도입했다가 이거 하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말 어떻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까지 되고 안 되는지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하게 자기는 돌아보고 그럼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AI 지능 영상 너무도 좋아하시는데요. 지금 지능의 영상은 지금 학습 단계라 보시면 돼요. 지금 대학교든 오픈소스로 개발한 데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다 갖고 나오세요. 쓰러짐, 안전모 미착용. 중요한 거는 오탐률인데 오탐률인 거는 배경에서 객체를 분리해서 그걸 얼마나 빨리 연산을 해가지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발한 단계가 학습이 많이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신생아가 눈을 뜬 거라서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보고 얘가 등인지 벽인지 아직 구별이 안 되는 수준. 그리고 지금 탑티어라고 하는 회사들도 뭐 인식률에서 옵탄율 뭐 빼고 한 94%, 95%, 97%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이제 정형화된 공간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학습이. 근데 배경이 계속 바뀌면 커스터마이즈 하는데 보름에서 한 달 걸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술이. 사람도 여러분들 처음 간 현장 가가지고 그거 인식하고 다음에 거의 인식해서 그 벽면이고 벽체고 공간을 다 매핑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근데 AI는 지금 계속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고 지금 몇 년 안에는 인식률이 높아질 겁니다. 제가 일례로 화재 감시기가 제가 오탄율이 94%예요. 그거는 1m 아래에서 불꽃을 댔을 때 100번 중에 6번은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AI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AI 영상 분석은 개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좋아지겠죠. 사실 화재 부분에도 그 영상으로 화재를 분석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화재 검지기라든지 저희 그 S 플러스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금지 정도를 높이는 최선의 현재로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영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쿠팡 물류센터 화재 났을 때 지능형 CCTV를 달았어도 검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 영상은 앞에 가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불꽃 감지 센서도 적용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들을 하나의 기술로 완벽하지 않게 융합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 그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림기술에서 중소현장 맞춤형 안전장비라고 하셨는데 중소현장에는 안전관리자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여기서 말씀드려요. 비용은 이렇게 얘기하죠. 타사 대비 어느 정도로 경쟁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안전관리자 없는 중소현장에는 그 부르면 다 설치해 주시고 유지보수 다 해주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도 생각 중인데 네. 권역별로 그 유지 보수하는 그런 대리점 형태의 업체를 하나 둘 것인가 네.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하는 데 대한 그 단가를 녹여놓을 것인가 그건 아직까지 좀 생각해보는 네, 그래서 그 예. 혼자서 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예. 협회에 지금 일기 개발사들이 한 10개사 들어왔는데 30개, 50개가 되면 이런 유지보수 운영하는 서비스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개의 개발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장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이 지금 한림기술 같은 경우는 토목 엔지니어들이 도메인 날리지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장비를 잘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스마트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 국토부 스마트 그 추락방지 대책 설계 때 스마트 안전벨트 넣고 4개에서 5개사가 개발했습니다. 포스코도 개발했고 저희 그 전 회사도 개발을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왜? 도면 날리지가 없으니까. 안전고리 끝에다가 센서를 달거나 얘에다 육축 센서 달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고 랩 안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현장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만들면 실패를 합니다. 그나마 쟤는 몸에서 떨어지면 감지를 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많이 부족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20층에 저희가 호이스트 타고 올라와서 내렸을 때 거기서부터 계속 울리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회피를 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보완된 기술이 뭐냐면 위험 지역에 올라가면 이 사람이 차고 있는지 안 차고 있는지 이동의 CCTV가 거기서부터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구간에 존재했는데도 삐삐도 울리고 걸지 않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위험 알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복합적으로 만들려면 아까 얘기했던 앱도 연동을 해야 되고 한 개의 개발사가 그걸 다 소화하기 어렵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없으면 다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림에서,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또 어렵고도 힘든 문제인데 저희 그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에서 플랫폼의 표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건설사마다 따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따로 만든 거 지금 발주기구마다 다 따로 만들고 있고 결국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연동 기준도 없고 오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오전에 저 국토 원장님이랑 표준 플랫폼 어떻게 만들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스마 그러면 크레인 충동반띠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제 개발사 중에서도 플랫폼 개발사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스마 신성일 대표님 모시고 무스마가 표준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해 갈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무스마의 신성일입니다. 네, 여기 있으면 될까요? 네, 네, 화면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표준 플랫폼 다소 좀 스마트 안전 장비와는 좀 거리가 먼 얘기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스마는 2017년에 창업을 해서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중공업,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회사들이 안전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왔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 건설 현장에 많은 해외 현장에도 안전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간단히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그 현장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엠카스라는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엠카스 서비스 안에는 앞서 이제 한림기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 부분들, 이 하드웨어들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앞서 유사한 그런 기술들과 같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요. 이 데이터를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하게 근로자, 그다음에 중장비, 그다음 작업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오는 회사입니다. 네, 이런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을 좀 혁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안전에도 물론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또 보면은 이제 현장에 대한 이제 관제죠. 예, 생산성이라고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쪽에서 많은 쪽으로 다각도로 보면서 현장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출력 관리라든지 중장비의 위치, 작업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한 이제 안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뭐 이력 관리라든지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 장비가 제대로 검사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제품에 대한 소개였고 왜 이 표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협회랑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봤던 시장의 문제들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도 보시면은 안전 장비라는 것 자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체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시스템들 도입하면은 하드웨어와 그 소프트웨어를 같이 도입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 현장에서 요구는 계속해서 이제 그 안전 시스템들 많아지고 여러 이제 플랫폼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붙으면서 이 복잡도가 올라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이제 꼭 현장뿐만 아니라 발주처, 그 다음에 현장, 개발사, 이해관계자들이 쭉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으로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떤 플랫폼에 우리가 기술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고요. 그 관점을 중대재해가 나는 이제 안전장비가 어떤 분야에서 필요한지 이런 관점에서 하나 보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어떤 장비를 필요로 했는지, 그리고 현장에 적용하니까 실효성 어떤지, 이 관점에 따라서 플랫폼에 먼저 담을 연동할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대재해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건설 현장이 변화무쌍하고 정말 많은 사고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얘기즉슨 앞으로 좀 더 많은 장비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연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좀 봤어요. 이 수요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실제로 건설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이제 앞서 말씀 주신 저희 개발사들이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황으로서 액티브하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위험 행동 감지, 아까 이동형 CCTV 같은 형태로서 행동을 감지하는 것들, 그다음에 가스나 화재 감지, 그다음에 근로자 위치, 중량물 뭐 추락이라든지 아니면 협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런 기준으로서 지금 색깔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고 이제 개발사도 잘 참여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 적용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실효성들을 좀 따져 보니까, 이건 좀 협회랑도 얘기를 좀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은 현장에서 이제 도입했을 때 효과성이나 확장성, 경제성 측면에서 좀 이런 솔루션들을 판단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모바일 앱이 효과성이나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사용성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센서들, 또 이동형 CCTV, 그다음에 출력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액티브하게 쓰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 플랫폼이 먼저 담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 장비들을 연동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이동형 CCTV라든지 유해가 센서, 그다음에 중장비 접근 가진 센서들,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이제 출력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장비들은 협회를 통해서 데이터 포맷을 맞추고요. 그 형태로서 이제 플랫폼 어떤 이제 솔루션들을 가져와도 잘 붙을 수 있게끔 이 데이터 형식을 정하는 것들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앞으로 안전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연동할 수 있게끔 SDK나 API 형태로 배포하면서 플랫폼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표준 플랫폼 자체가 좀 더 다양한 사고들, 그다음에 다양한 솔루션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이런 데이터를 쌓이면은 결국적으로 이제 현장의 선제적 그 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까지 끌고 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솔루션들 담기 위해서 플랫폼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하드웨어들 연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스마트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웨어러블, 기타 등등의 이제 장비들을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CCTV 등의 이동형 CCTV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는데요. 이동형 CCTV 영상들을 연동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이제 건설사들이나 현장에서 썼던 앱들이라든지 기업 ERP 시스템들 연동할 수 있는 구조를 담아야 되겠고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옴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통신, 뭐 이제 LTE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이제 프라이빗망들, 그 다음에 랜 같은 형태로서 통신 형태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들을 중소 현장들이라든지 대형 현장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면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만 이제 제공이 보통 되고 아니면 있는데 건설 현장에는 통신이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또 해외 현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러니까 온프라미스 그 물리적인 서버와 클라우드가 혼용되는 그 하이브리드 서버 형태로서 제공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담을 수 있게끔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콜렉터라든지 데이터 저장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에 담아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자체가 일단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모니터링 관제라든지, 그다음 현장에서 발생되는 즉각적인 이런 그 알러트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들을 하나씩 담는 형태의 플랫폼 구조를 만들어 가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잘 연동되고 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굉장히 오픈 형태, 개방형 형태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 구조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배포하고 확장시킬지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서
국내 현장, 해외 현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작은 규모 대형 현장들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한데 중소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규모와 그다음에 이제 각자 기관들이 그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디맨드 형태의 서비스, 사스 서비스 형태로서 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SDK라든지 API, 그다음 플랫폼의 표준 플랫폼의 형태는 저희가 이제 무료 형태로서 배포를 하고 활성화하는 계획들을 협회랑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표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이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더 많아지고 했을 때 우리가 더 사용성을 늘리기 위해서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가고 그걸 협회랑 이제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표준 플랫폼 만든다 그러면요, 네카라 쿠베 그 친구들도 어려워해요. 왜? 플랫폼이라는 건 공용성이나 확장성을 가져야 되고 많은 인프라가 투자되는데 이 작은 개발사들 그리고 협회에 참여한 회원사들이 과연 가능할까?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저희 그 회원사들, 상위 건설사들, 저희 코롱도 와 있고 DLENC도 와 있고 뭐 GS건설 지금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 플랫폼 아닌 거 아시죠? 다들 약간 이제 솔루션급인데 새로 개발하셔야 될 거예요.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협회에 가입하시고요. 같이 출자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여기 이제 앉아 계신 개발사분들 깜짝 놀라시죠? 야, 협회에서 표준 플랫폼 만들면 이거 어떻게 하나? 좋은 거는 한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카카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 공짜로 가장 편리한 기능을 제공했기 때문이고요. 그때 카카오가 처음 했을 때 이렇게 커질지 몰랐잖아요. 저희 협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중복되고 낭비되는 예산을 한쪽에 몰아서 우리 건설 현장의 문제를 푸는데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투자된 돈이 다시 중소 현장으로 가서 공유돼서 자, 그 각 건설사들은 ESG 경영하고 중대재해를 막고 그런 방향으로 협회가 가기로 국토부랑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토원의 과제를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 뭐 시장을 장악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표준 플랫폼 만들면요, 그 설계 가이드안을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중소 현장에는 아까 상위 건설사들, 참여 회원사들이 출장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게 나눠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 네카라쿠베 뭐 통신사들 우리도 플랫폼이 있어.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서 공유하고 기여하세요. 기부 형식으로 투자해서 만드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 구축하는데 플랫폼이 뭔지, 솔루션이 뭔지, 툴이 뭔지 안 들여다보세요, 사실. 그리고 개발사들이 지금 구현하는 거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디스플레이 수준입니다. 디스플레이, 알람. 알고리즘이 1단, 2단에서 움직이는 거. 그건 플랫폼 아닙니다. 플랫폼은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디바이스들을 붙여야 되고 통신 환경에서 적합해야 되고 모바일 앱, 클라우드 서비스 다 가능해야 되고 그 정도의 플랫폼이니까 지금 어디에서 뭐 개발해서 우리가 플랫폼 있는데 뭐 스와앱에서 회원사들을 만들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회원분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고 설명하면요 하루 종일 설명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무스마에 대해서. 무스마 왜 회사 제목이 무스마인지 아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 회원. 아시는 분은 저기 무스마 신상희 대표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릴 겁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얘기하세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와, 박수. 되게 썰렁한 유머처럼. 아니, 썰렁한 건 아니고요. 머스마래요. 머스마인데 설명 잠깐 하시고 저기 우리 코롱의 정 과장님한테는 소정의 상품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예, 얘기하십시오. 일단 저희가 이제 부산 기반에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전 지역 색깔을 좀 낼 수 있는 이름으로 생각했는데 또 해외에 있는 이제 현장에서 한 분들 만나 보니까 이거를 또 머스마로 아니고 부스마로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색깔을 좀 지역 색깔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홍보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름을 그렇게 적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놀란 게
무스마 하면 맨날 크레인 충돌 방지만 떠올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하시고 지금 그쪽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있고 전문가들을 하고 있고 근데 왜 하드웨어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로 변신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다고 또 질문이 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대형 건설사들 몇몇이랑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고 플랫폼 구축하는 직업들 많이 했었습니다. 일들 많이 했었고 특히나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게 스마트 안전 장비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확장해 나가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업에서 요구가 이런 솔루션들도 나왔는데 하드웨어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개발사들이 그런 소프트웨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수요들은 점점이 늘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솔루션들도 통합하면서 데이터로서 저희가 현장에 많은 이제 혁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플랫폼을 좀 더 집중하게 됐고요. 물론 장비도 저희가 개발하지만은 또 소프트웨어 역량 가진 분들을 많이 이제 대거 채용을 해서 이런 플랫폼의 역량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이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 안전 이런 생태계 안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봤고요. 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질문은 저기 모스마 저기 그 명함 받아가시고요.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거대 플랫폼 회사도 도전하기 힘든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이동형 CCTV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LTE 라우터를 달아가지고 현장에서 중계기한대에서 담을 수 있는 게 50대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트래픽이 걸리다 보면 중계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통신사 오셨으면 손들지 마세요. 중계기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고객사한테다 민원을 넣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자 차세대 통신 방식 5G를 이용한 스마트폰 기반의 이동형 CCTV에 대해서 CI 솔루션의 이규동 이사님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CI 솔루션 이규동 이사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스마트 건설 안전 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모바일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 부분만 15년 넘게 계속 이쪽 일만 했었던 사람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 방송 쪽에서 이쪽 영상 중계 쪽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난망 쪽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민간 건설을 제외한 제조나 이런 대기업의 공장하고 CCTV 연계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소방, 경찰, 공항 뭐 이런 쪽에 영상 중계 쪽 관련되어 있는 상황실이 있는 상황실이 있는 고객의 모바일을 이용한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접목하는 부분의 프로젝트들을 계속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표드리는 내용이 건설 현장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듣기로는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들어서 간략하게 대부분의 내용은 책자로 저희가 드렸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간략하게 핵심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SK건설 플랫폼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을 처음으로 많이 가봤는데요. 스마트 안전 관리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 먼저 그 현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랑 다른 부분은 현장이 시시각각 매일매일 변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현장에서 오전에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고는 두 가지 이슈에서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현장이 계속 변하는 데서 벌어지는 사고와 두 번째는 항상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데 있어서 불감증에 있어서 벌어지는 사고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건설 현장은 그 두 가지 사고가 한꺼번에 접목돼서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두를 던지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건설 현장에 갔더니 유무선의 인터넷이 정말로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호이스트 타고 올라가는데 잘 나오는 데는 2Mbps의 네트워크가 나오다가 갑자기 내려서 한 바퀴 돌면 뭐 500K, 100K 막 이렇게 확 떨어지고요. 계단을 내려가는 중간에 막
몇십 K로 떨어졌다가 거실로 나오면 또 2Mbps로 나오고 이런 시시각각 변하는 취약한 무선 인터넷 환경이 가장 큰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상시 전원을 쉽게 확보할 수 없는 부분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되게 퀘스천이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업무 지시를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무언가가 안전을 대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지? 라고 생각해 보면 현재는 뭐 많이 줄고 있지만 무전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무전기는 아시다시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큰 단점이 있고 그다음 뭐 비용이 비싸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전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일부가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보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미지를 전송해서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거기 채팅으로 카톡을 통해서 업무 지시도 하시고 업무 보고도 받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대부분은 업무 지시나 일방적인 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거의 다 빠져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화두를 던지고 싶은 부분에 무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은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분들을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산업용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근데 산업용 스마트폰은 많이 접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산업 현장에서 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갑 끼고 터치가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방수, 방진 뭐 이런 부분에 취약하고요. 한번 떨어져서 액정 깨지면 뭐 몇십만 원 나가고요. 근데 산업용 스마트폰은 제가 지금 하나 들고 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뭐 국내 블루버드도 있고 포인트 모바일도 있고 이런 산업 현장에 쓰는 스마트폰인데 얘는 무전기로 대체할 수 있는 버튼도 당연히 있고요. 장갑 끼고 눌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퍼포먼스도 지금 일반 상용 스마트폰만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 현장에서 가장 적합한 러기드폰이라고 얘기하는 산업용 스마트폰이 아마 여러분들의 업무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패드를 통해서 도면도 보고 계시는데 역시 패드는 좀 크다 보니까 케이스를 씌워서 쓰고 계시지만 불편한 부분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건설 안전 현장에서 제일 적용하기 좋은 부분들을 꼽아보자면 음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무전기, 인터콤, 그다음에 1:1 전화 통화를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스마트폰은 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물론 GPS도 있고 또 다른 특징은 이 OS가 안드로이드나 iOS가 오픈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센서들이라든지 밖에서 보셨던 부분들을 연동해서 했을 때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하면 아주 쉽게 어떤 디바이스든 어떤 센스든 바로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모든 B2B 시장에서의 지금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은 저는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가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강점은 지금 블루투스가 됐든 와이파이가 됐든 뭐 그 RFID가 됐든 뭐 이런 부분들 USB를 통해서든 바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전 커뮤니케이션 스마트폰 그 다음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영상을 통한 공유, 중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건데요. 제가 좀 전에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레퍼런스 중에 뭐 캡스가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바디캠 대신 스마트폰을 여기 좁게 견착하고 들어가면 알람이 울렸을 때 현장에 대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황실과 공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냥 일반 USB 웹캠도 스마트 헬멧으로 바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장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방 쪽엔 드론을 저희가 지금 다 상황실에서 쓰고 있는데, 경기소방 같은 경우는 10대가 넘는 드론을 현장에서 투입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드론의 컨트롤러에서 HDMI 아웃 나오는 포트에 꼽아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바로 현장 영상을 중계해서 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게 지금 이렇게 해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드론 활용하는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형 CCTV도 저희가 그 케이스를 아직 개발을 마무리 못해서 지금 플라스틱 함체에 씌워서 나왔는데요. 이동형 CCTV도 간단하게 PTZ 카메라에 스마트폰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밖에 CI 솔루션에서 데모하고 있는 부분들도 배터리 부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 있고, PTZ 카메라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동형 CCTV도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은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화두를 던져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네트워크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끊김없는 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남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또 화두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영상을 보는 데까지 시작점에서 보면 스마트폰에 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쪽에 그게 클라우드가 됐던 뭐 서버 솔루션이 됐던 구축형이 됐던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요. 서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뷰어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쉬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의 단어를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웹 RTC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B2C 시장에서는 지금 모든 프로토콜의 통신 미디어 엔진이 다 웹 RTC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모든 대부분 B2C는 다 영상 전송에는 다 웹 RTC를 쓰고 있습니다. 웹 RTC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CBR이라고 표현된 게 기존에 우리가 CCTV 시장에서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대용량 전송, 뭐 고화질, 저화질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서 영상을 쏘고 있죠. 그래서 고화질 안 되면 저화질. 요게 이제 기존의 CCTV 제품들이 다 전송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설 현장 가봤더니, 그 다음에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 이동형 현장 가봤더니 네트워크가 그렇게 엄청나게 제가 출렁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이스트 타고 올라가는 중간에도 2Mbps부터 100kbps까지 엄청나게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그게 천천히 내려갔다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내려갔다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걸 고정형으로 비트레이트를 해상도를 정해서 쏘니까 다 끊기는 거죠. 그 거실에서는 잘 나오던 CCTV를 안방으로 옮겼더니 끊겨요. 이게 지금 현재의 기술의 적용 방식입니다. 저희가 도입한 방식은 VBR이라고 베리에블 비트레이트, 가변 비트레이트를 적용합니다. 이게 웹RTC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이건 네트워크의 밴드위스 상황에 맞춰서 해상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화질을 떨어뜨려서 끊기지 않고 계속 영상을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이 지금 저희 영상 전송에 도입이 돼서 바깥에 보시는 쪽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바로 이걸 도입하면 될 텐데 왜 안 하고 있냐라고 보시면, 제가 뭐 이거 구체적으로 그냥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구글은 웹RTC 코어 엔진만 공급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다양한 모듈이라든지 필요한 구성품에 대해서는 공급하지 않아요. 오픈하지 않고 딱 코어만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금 7년째 지금 웹RTC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데모 버전 만드는 건 2주일도 안 걸립니다. 웹RTC 가지고 영상 1:1 통화하고 데모 버전 만드는 건 2주일이면 만들지만 이걸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는 저희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계속 필요한 모듈들을 개발해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완성돼 있는 거고요. 그 완성된 기술을 소방도 쓰고 있고
경찰도 쓰고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쓰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특별하게 제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가오는데 이동형 CCTV가 남았는데 건설 현장은 더더욱이 WebRTC 기반의 가변 비트레이트이 적용되어 있는 프로토콜의 솔루션을 적용해야만 어떠한 층에서 9층에서 잘 되던 게 11층에서 안 되고 11층에서 잘 되던 게 뭐 13층에서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솔루션의 화면들을 떠왔는데요. 뭐 이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WebRTC 기반의 끊김없는 영상 중계 솔루션이라는 핵심 키워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격에서 영상을 온오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강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화면에 대한 예시고요. 제가 영상 하나만 간단하게 한 10초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경찰청 화면입니다. 실제 경찰청 화면이고요. 순찰차 1,500대가 매일 24시간 돌고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백화면을 순차적으로 넘기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스마트폰 1,500대가 붙어서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1,500대를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이트는 저희 사이트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저희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화면 전환이 되고 각각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움직이는 영상들이 지금 끝났네. 움직이는 영상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밖에서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동형 CCTV를 보시면 이 사항들은 다 아시는 밖에서 지금 다 보셨던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기입니다. 이동형 CCTV 영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과연 누굴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건설안전 담당자, 건설안전 기사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제일 많이 현장에서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A동 갔다가 B동 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그 움직일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보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뭐 바깥에서 보시면 저희 앱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바깥에 지금 현장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든 PC 모니터든 패드든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바로 그 현장을 가지 않고도 현장에 있는 영상을 보고 업무 지시를 인터콤으로 하시든 무전기 방식으로 하시든 아니면 1:1 통화 방식으로 하시든 아니면 저희가 스피커도 달아서 출시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 지시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발주사나 시행사 사무실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IP월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실제 업무의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하고 이 부분들이시더라고요. 현장 소장님이나 현장에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또 현장 가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 지시를 바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CCTV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저희 이동형 CCTV 저희 제품을 표현을 하면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부분은 다 이동형 CCTV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디캠 형태로 그 집게로 해서 견착해서 바로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헬멧에 바로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아까 바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을 여기 형태로 만들어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15m 저희가 지금 영광발전소에서 저렇게 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구간들이 있고 되게 좁은 구간들이 있어서 저렇게 15m를 또 이렇게 끌고 가서 요 부분을 끌고 가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바깥에 그 전문가들, 의사결정자들하고 익스퍼트 분들이 보시면서 밸브 더 잠궈라, 잠그지 마라, 열어라 뭐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는 형태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 방식이 들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동형 CCTV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린 겁니다. 저희 제품들 화면 드렸고요. 마지막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제가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것들의 안전이라는 부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하기 위한 스마트폰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붙여서 이동형 CCTV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근데 건설 현장이 네트워크가 그래도 안 좋잖아요. 그래도 안 좋은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올해부터 지금 이음 5G 작년에 얘기 나왔고 올해부터 이음 5G에 대한 과제나 시범 구축들이 되고 있고 10개의 회사 제가 알기로는 뭐 LG CNS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들 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라이빗 LTE 구축하듯이 5G의 주파수 대역을 신청해서 그 간이 기지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한 4분의 1 정도 크기면 기지국 하나, 그러니까 통신사 하나를 바로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파관리소에 주파수 신청해서 바로 허가가 나오고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렌탈 형태로 돌려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건설 현장이 3년 단위로 움직이면 그거를 보통 장비가 6년에서 8년 간다고 보고 렌탈로 해서 돌려서 그 안을 완벽하게 네트워크가 가능한 네트워크가 안 돼? 지하 안 돼? 그러면 안테나만 더 꼽으면 바로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 5G 특화망에 대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을쯤에 준비를 해서 건설 현장에는 정말 딱 맞다. 그렇게 되면 음영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3년에서 공사 기간 끝나면 걔도 이동을 하면 되고 그리고 바로 다시 주파수 관리 전파관리소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서 또 망을 구축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헬멧형 바디캠 10몇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차도 네트워크에 대한 부담감 없이 그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업무 지시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CI솔루션 이규덕 이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을까요? 질문? 이게 이제 오후 시간 되면 많이 졸리셔가지고 저 뒤쪽 문 여시고요. 2-1부 행사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시간이 40분이니까 10분 쉬고 곧바로 2-2 행사를 할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밖에 특별 전시대에서 직접 업체 대표님과 미팅을 하시면 됩니다.